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제주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치심의, 공안심의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규정을 바꿨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심의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방송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과 자의적인 방송심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통심의위원회가 개정한 심의 규정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예, 일단 이번에 의결된 심의 규정 개정안이 이제 15일에 오는 15일에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되면서 이제 효력이 생깁니다. 네. 예. 자, 그럼 모레부터 효력이 생기는군요. 예. 현재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예, 일단 며칠 전에 개정해서 의결한 심의 규정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될 조항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방심위가 그동안 상당히 자의적으로 일관성 없는 심의를 해왔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편향된 심의가 더 본격화될 거란 예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심의규정 29조 2.1항이 생긴 걸 보면 네. 이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네. 2항에서는 이제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을 지키자는 게 이게 좋은 내용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심의 규정으로 갖다 놓으면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어떤 방송이 이 조항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논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지 않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개정이 결국은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예, 방심위 심의 규정 개정 문제가 벌써 한 달 이상 논란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입안 예고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입안 예고된 내용에는
민족의 존엄성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이제 방송심의규정 25조 2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희화화에 폄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주류적인 평가,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내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주류적인 해석에 이제 도전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크게 논란이 이제 예전에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 부분도 계속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민족의 존엄성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 때문에 나온 조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족의 존엄성 조항이 이제 들어오게 된 연유를 좀 보면 작년 초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들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좀 다룬 내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RTV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가 이제 방통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징계 이유를 살펴보면 이 심의 규정 중에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고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고 두 전직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제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근데 이 민족의 존엄성 조항이 이제 들어오면 결국은 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인물을 이제 조롱하고 폄훼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징계가 가능했을 텐데 아마 이제 민족의 존엄성 조항을 이제 새로 넣으려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튼 민족의 존엄성 규정은 넣는데 실패했군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빠지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 부분만 추가를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게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있겠냐, 그러나 추상성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방심위 버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요? 예,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이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걸어도 걸리고 저렇게 걸어도 걸리고 도무지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조항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제 뭐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예측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이 정부가 이렇게 정당한 심판 제도를 이제 남용한 건 문제다 이런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도 민주적 기본 질서 조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을 옹호하는 방송을 내보냈으니까 이 프로그램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조항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최소한의 이제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국가보안법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 방심위에 공안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런가요? 꼭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상당히 지금 정권이나 이제 그간의 어떤 이제 주류적인 역사 해석에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추상적인 잣대, 자의적인 심의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으로 공정성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공정성 기준은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가 추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굉장히 논란됐던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자세히 보면 방송심의규정 9조 2항에 있는데
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악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그 JTBC의 그 손석희 뉴스9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가 이제 통합진보당 입장을 더 많이 다뤘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중징계를 했고요. 뭐 CBS의 그 김현정의 뉴스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 박창진 신부님 인터뷰가 뭐 이제 공정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이제 일단 전체 회의에 그 징계 회부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데 어떤 다른 그 종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그 일방적으로 어떤 주장만을 이제 대변하는 쪽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이제 문제 없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그 적용될 만한 그 조항이라는 비판이 이제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네. 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심의제도가 있습니까? 심의제도가 이제 외국에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법적 근거가 상당히 좀 불분명한데 기본적으로 이 행정청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처분. 왜냐면은 여기서 징계를 받으면 그게 향후 방송사의 뭐 제어가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법적 이익에 분명히 변동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지금 사전 검열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 뭐 민간 자율 심의기구가 이제 심의를 하는 경우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그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이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는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징계 의결을 하면은 뭐 의결에 그치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면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사에 이제 징계를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심위에서 의결해서 올린 징계안을 그대로 행정명령으로 발하는 그런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방송사가 이 배제 처분에 대해서 뭔가 재심을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걸 다시 판단을 해서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한 거를 다시 뒤집을 수가 이제 없는 거니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이제 똑같은 징계를 다시 내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외국에서 하는 그 자율심의 제도라는 것은 이런 뭐 징계라든가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거군요. 예. 워낙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심의가 꼭 필요하다면 민간 자율기구가 맡아서 이제 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많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 심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재판 중인 사건 여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정할 때 좀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심의규정 11조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거꾸로 보면 그 방송이 다루는 많은 그 이슈들이라는 게 재판이 진행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사회적 논란이 뜨거우면 그건 재판 사법부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이제 그러면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프로그램 제작이나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 실제로 얼마 전에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뭐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
이 여당 쪽 심의위원들 얘기는 미리 여론 재판을 해서 상급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제 뭐 이런 징계 사유를 이제 들고 왔던 것인데요. 이 조항이 이제 계속 된다면 방송사 쪽에서도 어떤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이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심의 규정을 들어서 프로그램 제작을 막을 수도 있고 상당히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규정이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이 조항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방송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징계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에서 스스로 검열하고 또 방송사 경영진이 제작진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였습니다.